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여자 둘입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하루에 20분만 투자를 해서 월 매출 2억 원을 내고 있어요. 어떻게 짧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 구매 대행이나 위탁은 제가 추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해외 구매 대행이나 위탁은 추천하고 있지 않은지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한 가지로 초점이 맞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하루에 진짜 딱 20분만 투자해서 연매출 2억 원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올렸더니 어떤 분께서는 이제 그분도 오픈마켓으로 이제 투잡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씩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신가 봐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20분으로 연매출 2억 내는 게 가능하냐, 그거는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되게 사기꾼이라고 하고 막 부모 욕까지 되게 화가 많이 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이템을 계속 찾아서 올리시는 분 같아요. 괜찮은 제품을 계속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제품, 검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비교 상품은 없는지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시고 상품을 올리고, 그 다음에 상품을 올리면 홍보도 해야 되고 리뷰도 쌓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잘 팔리다가 또 그 상품이 인기가 떨어져. 그러면 또 다른 아이템도 찾고, 매일매일 아마 어떤 제품을 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올리고 하면은 진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진짜 하루에 20분만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한 지가 지금이 3년 차예요. 근데 3년 동안 딱 2가지 제품만 팔고 있어요. 제가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데 원두랑 드립백 딱 이렇게 2가지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강의 많이 들으신 분은 강사가 절대 자기가 어떤 제품 파는지 아이템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공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브랜드화입니다. 네, 브랜드화라는 게 뭐냐면, 제가 상품을 2개만 지금 3년 동안 팔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2개에 대해서 점점 어때요? 좋은 리뷰들이 계속 쌓이겠죠. 그리고 단골 고객들은 점점 늘어나겠죠. 경쟁사가 없어요. 아예 브랜드를 낸 거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으로 원두를 파는 사람이 없겠죠. 제가 상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맛도 당연히 다르고 제품이나 품질이 다를 거예요.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가 절대 없는 브랜드화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나서는 사실 발주 주문 넣는 거, 그래서 택배 포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장 뽑아주시는 그 알바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문 들어온 거를 이렇게 넘기는 작업, 그거 외에는 제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이 없습니다. 원두랑 드립백이 이미 한번 유명해지고 나서는 홍보를 안 해도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겠죠? 물론 구매율을 높이고 새로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연매출 2억 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객 CS 들어온 거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 그 다음에 주문 넘기는 정도, 이 2가지를 하는데 20분이면 되거든요. 물론 제가 좀 더 욕심을 가지고 홍보를 더 하고 하면 더 시간이 들겠지만, 제가 본업이 있고 이제 투잡으로 하는 거고 또 유튜브도 시작했고 했기 때문에 하루에 20분만 투자하고 사실은 주말엔 아예 시간을 쓰지 않고 20분보다 덜 쓰는 때도 있어요. 이렇게 진짜 브랜드화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내가 어떤 다른 회사의 제품을 가져와서 위탁으로 팔아요. 그러면 그 제품이 잘 팔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해요. 내가 가져온 게 10,000원에 가져와서 15,000원에 파는데 12,000원에 팔거나 11,000원에 파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상품이 이제 안 팔리겠죠. 요즘 소비자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가격 비교를 해보고, 똑같은 브랜드고 그러면 저렴한 걸 찾게 돼 있거든요. 비교를 다 해보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또 마진율을 남기기 위해서는 괜찮은 상품을 또 찾아서 또 등록을 하고 또 그 상품에 대한 홍보를 해야 돼요. 아니면 내 상품의 마진을 깎아서 10,000원에 떼운 거를 1,500원, 1,300원 이렇게 팔아야 돼요. 심지어는 택배비 마진만 남기고 원가에 팔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이나 위탁같이 남의 상품을 팔아주는 경우에는 끊임없이 아이템을 찾아내고 개발하고, 그런데 저처럼 브랜드화를 한번 해두면 리뷰가 10개였다가 20개였다가 30개였다가 계속 늘어나지 리뷰가 줄어들 수는 없거든요. 삭제를 하지 않은 이상. 또는 인스타그램에 누군가가 고맙게도 고객분이 만족을 하셔서 태그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인스타그램 후기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점점 줄어들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뷰도 쌓이고 컨텐츠도 쌓이고, 이게 한번 브랜드화를 해두면 계속 이 상품이 잘 팔리고
경쟁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가져와서 팔게 되면은 판매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는데 내가 좋은 아이템을 찾아내도 경쟁자에게 뺏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내 상품 순위도 체크하고 다른 사람이 따라하지 않는지, 판매량이 줄어들진 않는지, 또 더 다른 좋은 아이템은 없는지 계속 체킹을 하느라고 아이템을 발굴해내느라고 시간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내 시간을 갈아 넣어야지만 그게 돈으로 나오는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적게 투자하면서도 많은 매출을 계속 유지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컨텐츠나 리뷰가 쌓여서 선순환 될 수 있는 구조로 가려면 브랜드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해외 구매 대행이나 위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브랜드화를. 왜냐면 다른 사람의 다른 브랜드의 제품 내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아서 판매를 하게 되신다면 저처럼 좀 장기적으로 처음에 한 2, 3개월 혹은 길게는 1년 정도는 힘들지라도 그 이후부터는 CS 관리 정도만 하면은 아예 할 일이 생기지 않게 되면서도 지속적으로 월세 받듯이 따박따박 월 몇백만 원씩 이렇게 벌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시간을 적게 투자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해외 구매 대행이나 위탁은 추천하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한 핵심이 모두 브랜드화에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네,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이 계속해서 이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컨텐츠나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제 피드백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이랑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